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숨겨진 권력 투쟁을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공개할 이야기는 지금 북한의 가장 뜨거운 권력의 중심 김여정입니다. 그녀는 단지 오빠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다음 지도자인가? 그리고 그 중심엔 또 다른 인물, 어린 딸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김정은 후계 시나리오의 충격적 실체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혁입니다. 2024년 봄까지 저는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지도부에서 일했습니다. 당 간부 인사카드 정리, 후계구도 보고서 작성, 최고 지도자 일정 배정 말 그대로 북한 권력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죠. 권력이란 건요, 말로는 혁명성과 충성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눈빛 하나, 옷깃의 각도, 행사 순서표 한 줄로도 서열이 바뀌는 세계입니다. 전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이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당 총비서로 복귀하면서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모든 권력 중심에는 김여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진 후계자의 고모로 혹은 장례식 때 운 좋게 살아남은 자 정도로 인식되던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해 김여정의 결제 라인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내부에선 사소한 변화들이 포착됐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도는 서류에 김여정의 자필 메모가 보이기 시작했고, 공식 문건에서도 위원장 동지 지시에 따른 여 비서의 보충 지시라는 표현이 생겨났죠. 직인도 없이 돌아다니던 지시 문건이 이젠 여 비서의 이름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최룡해도 조용원도 함부로 거부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후계자 교육을 받는 듯한 한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김주애. 그녀는 김정은과 함께 현지 시찰을 다녔고 어느 날부턴가 각급 간부들이 아이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공동 통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요. 사진이 연출된 순간부터 내부 시스템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부 연설문에 후계자 양성, 지도자의 영도 보자라는 표현이 부쩍 늘었고, 심지어 국영방송 원고에 영예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회의에 제가 참석했죠. 영예란 단어 공식화하자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김여정 동지의 판단이 그렇다. 어린 주의 동물을 미래로 보는 시각, 내부적으론 정리해야지.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후계자가 아니라 공동 권력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구조는 김정은의 침묵 속에서 김여정의 손끝으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 김정은은 돌연 당내의 일비서라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형식상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직책이었지만 그 권한은 총비서에 버금갔습니다. 당과 군, 내각의 모든 보고 체계가 이 일비서를 통해 김정은에게 전달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임명되었는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 자리에 김여정이 앉았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죠. 그 무렵부터 김여정은 주요 국정 행사에 단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대신 일부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고, 중국 러시아 등과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내부 문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내부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실제로 평양의료부 간부 출신 일부 탈북자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공백을 조용히 메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직무를 공식적으로 맡은 건 아니었지만 노동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보위부 간부들이 보고를 올리는 통로는 모두 김여정 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앙당의 한 간부로서 보고 라인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중견 간부들은 이미 김정은 이후를 준비하라는 묵시적 분위기를 감지했고 가장 유력한 계승자는 김여정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재등장합니다. 다만 그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은 얼굴, 배를 가리지 못하는 옷, 걷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건강이 정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아버지 김정은과 손을 잡고 나온 10살 남짓의 소녀. 그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북한 내부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이후 김주애를 향한 대외 이미지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선전에서도 김주애를 존귀하신 분, 백두혈통의 꽃 등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주도한 연출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녀는 후계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계자를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지금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권력 이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2023년 초 김주애의 등장은 단순한 후계자 공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상징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허락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이제 10살 안팎의 어린 소녀에게도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열병식 당일 저 역시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은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굳은 걸음걸이. 하지만 옆에 선 김주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군 장성들은 마치 본능적으로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이미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다. 며칠 후 평양 시내 선전물에서 장군님의 사랑스러운 자제분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로는 후계자 수업이란 단어도 내부 문건에 은근히 삽입되기 시작했죠. 공식 언론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만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내부 흐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흐름의 중심에 김여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김주애를 데리고 군부대, 학교, 국립예술단까지 동행하면서 마치 후계자 견학처럼 일정을 꾸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직접 학생들 앞에서 김주애 동지를 본받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후계자는 김주애일지 몰라도 실질적 주인은 김여정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모와 조카를 넘어선 일종의 권력, 코디네이터와 상징적 계승자의 조합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여정이 보이지 않게 술을 놓고 김주애는 대중 앞에 나서 이미지를 세우는 구조. 후계 체제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불안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게 되면 김여정의 입지 역시 언제든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늘 그렇듯 예측 불허였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후계자의 배우가 아니라 후계자 시스템의 총감독이자 설계자였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깔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또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서 진짜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은 김정은도 김주애도 아닌 김여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주애가 1호딸로 등장한 이후 북한 내부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회의석상에서 김주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김여정의 얼굴은 점점 공식 보도에서 줄어들었죠. 하지만 조용한 것은 침묵이 아닌 준비였습니다. 김여정은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당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국가행사기획과 1호 사진의 배열 그리고 어린 김주애의 노출 빈도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김주애가 등장한 행사에서 김정은 바로 옆에 앉은 장면이 포착됐을 때 외부 언론은 후계자 확정이라 해석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 장면을 연출한 사람 역시 김여정이었거든요. 오히려 김여정은 주변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무게를 씌우면 꺾입니다. 보여주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경고였죠. 김주애는 보여지는 인형, 그리고 자신은 설계자. 후계 구도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는 걸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에선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어린 김주애를 중심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일부 군부 원로들과 김여정이 주도하는 실무파 간의 알력. 이 갈등은 간접적이었지만 행사에서의 좌석 배치, 뉴스 편집 순서, 심지어 초상화 배경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생일 기념 리허설 영상에선 김주애의 모습이 전체 영상 길이의 30% 이상 차지했고 같은 시기 김여정의 발언은 자막으로만 처리됐죠. 이는 내부에서 일부러 조율된 충돌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직접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끄는 국정 전반의 정보관리, 라인 즉 보위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는 김주애의 노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 본인의 존재감은 사건마다 당 중앙의 방침에 따라라는 단서로만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1호 여인 김여정과 1호 딸 김주애. 이 두 사람의 존재는 절대 공식 문서에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동선과 결정권, 그리고 메시지의 주체성을 분석해보면 이 둘 사이엔 분명한 경계선과 동시에 미묘한 권력의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내 권력 갈등이 아닙니다. 김정은 이후를 준비하는 시스템의 자기 복제 과정이자 체제 내부의 시험 무대였던 겁니다. 2024년 초 내가 당 검열국 내부로 잠입하기 직전 아주 은밀한 경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출신의 한 정보원이 조심스럽게 남긴 메모였습니다. 종이 한 장, 단 6글자. 하지만 그 6글자는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죠. 그림자, 멈추지 마라. 누가 쓴 것인지, 왜 나에게 전달된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여정을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김여정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보 라인을 통해 내부에 퍼진 하나의 신호였던 겁니다. 이 시기 김주애의 이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체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이해력, 지도자의 풍모, 군 시찰 동행,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붙으며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마치 김정은 이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여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에선 침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국가적 이벤트의 동선을 그녀가 설계하고 있었죠. 2024년 3월의 청년학생대회에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장소 섭외, 연출, 언론 편집 방향 전부 김여정의 손을 거쳤습니다. 저는 검열원으로 활동하며 매일같이 내부 지령문과 보도자료 초안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의 의도에 따라 연출된 것임을 명확히 하라. 이 구절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주애의 등장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후계자 구조는 따로 존재한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고 실제는 여전히 김여정이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당 간부 한 명과의 비밀 접촉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김여정 동지는 이미 후계자를 만드는 사람이야. 후계자가 아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림자를 만드는 조명, 그리고 그 그림자를 원하는 각도로 조정하는 연출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집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메모가 발견됩니다. 이번엔 필체가 달랐습니다. 수령님 건강, 오래가지 않아. 그림자도 빛을 원할 때가 온다.
이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선 이미 후계 구도의 시계가 다시 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 김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도 아니고 아직은 주인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설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게임의 흐름을 기록하겠다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역인지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세상에 밝히겠다고. 김여정과 김주애 두 이름의 대결은 단순한 가족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결정짓는 후계자 설계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마지막 장을 저는 직접 넘기기로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평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공식 입장 하나 없이 내부 매체들은 김주애의 사진만 연달아 띄웠습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 군부대 방문, 심지어는 유소년 체육대회까지. 어린 소녀의 얼굴이 지면을 뒤덮을 때마다 저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시험하고 있다는 냄새였죠. 그 무렵 당 중앙기관 내에서는 특이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수문건 유통조정국이라는 명칭의 부서가 신설된 겁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밀문건 분류 조직이지만 내부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여정. 정확히는 김여정의 오랜 최측근이자 과거 선전선동부 시절부터 그녀의 메시지를 실무화했던 인물이 실장 자리에 올랐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김여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늘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조를 만들고 흐름을 설계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일부러 눈에 띄게 만든 뒤에서 제거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청년동맹 특별교육 자료집. 겉으론 청년 대상 교양도서였지만 실제 내용은 전형적인 가계 숭배 구절을 넘어서 김정은 이후의 서사를 암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서를 기획한 실무간부는 자료 배포 직후 갑자기 현장 지도 누락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광산기지로 좌천됐습니다. 명백한 경고였고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내부 메신저로 떠돌던 암호화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를 앞세운 지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라 내부 권력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김주애는 상징일 수는 있어도 정권을 실제로 운전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조직적으로 만든 자극은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김정은 이후를 위해 김정은 없는 체제를 설계하는 중이었습니다. 핵심 인사 재배치, 사상교육 체계의 재편, 군부 인사들의 이력 정리까지. 모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손을 거치고 있었죠. 그렇게 반년이 흐른 지금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김여정은 스스로 그림자라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썼던 겁니다.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옆자리에서 걸음을 맞추고 수첩을 들고 기록하며 마치 보조자처럼 행동했지만 그건 대중을 향한 연출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조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의 권력 내부에서는 김여정의 조율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김주애는 그것을 막기엔 너무 어리고 너무 겉에만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실명 기록은 없다. 종이도 남기지 말고 입도 닫아야 한다. 2024년 8월 어느 날 밤 평양 모처. 과거 장성택이 자주 이용하던 백두연회장 건물 지하 현재는 당 고위 간부 비공식 모임 장소로 전용된 공간. 그곳에서 그녀가 주재한 비밀회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총 8명. 모두 이름만 대면 외부 언론에도 알려진 핵심 실세들이지만 이 자리는 그 누구도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 김주애 이후를 말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김정은 없는 김씨 왕조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김여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장성택의 유령을 등에 업고 있었어. 그 말에 장내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한때는 실질적인 조정자로 군림했던 인물. 그러나 그 결말은 너무도 끔찍했죠. 고사포 총살이라는 충격적 숙청의 첫 희생양. 김정은이 처음으로 무자비함을 대내외에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북한 권력 내부에선 그림자 권력에 대한 공포가 깊게 각인됐습니다. 실세로 보이는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 모두가 조력자처럼 굴고 가족의 이름 뒤에 숨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김여정은 정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지 않겠다고. 장성택의 유령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굴의 왕실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조를 제시합니다. 김주의 띄우기 작업의 속도 조절. 그 애는 아직 너무 어린데다 보호막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보여주기 위한 후계자에서 버려질 카드로의 전환을 시사한 발언이었습니다. 정치국 내부 인물 재배치 계획. 특히 군부와 외무성의 일부 인물을 후견 명분으로 배치, 실질적 조종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의 이중기능화. 표면상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되 실제로는 김여정의 라인이 사전 정보를 통제하는 구조. 다시 말해 감시받는 감시자 시스템이었죠. 그날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아무 말 없이 어두운 골목길로 흩어졌습니다. 저 역시 멀찍이 서 그들의 차를 따라가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간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성택은 군을 믿었고 민심을 무시했지. 김여정은 군도 민심도 조종하려 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여정은 단지 후계자의 고모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려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김정은도 몰래 들여다보는 중이었죠. 2024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 행사가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사장의 중심은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또다시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소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 김주애. 1호딸로 불린 그녀는 마치 왕실의 왕세녀처럼 김정은의 오른편에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백두혈통의 영광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보였고 몇몇 군 간부는 어린 주애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연설문을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은 김여정이 설계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내가 검열국 자료실에서 몰래 입수한 연출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김주애의 공식 노출 빈도를 줄이고 사회주의 청년층 상징으로 변환할 것. 후계자 서열은 외부 혼란 방지 차원에서 비공식화한다. 즉, 이날이 김주애의 공식 무대 은퇴식이었던 겁니다. 무대는 화려했지만 아이는 정적처럼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감히 알아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김주애는 평양 시민학교로 복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모든 내부보고 문서에서 코드명 X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1호도 아니었고 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체제 유지용 연출로만 기록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김여정은 모든 것을 정리한 듯 2025년 1월 평양노동당 본청 지하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백두의 피는 선택될 수 없다. 증명되어야 할 뿐이다. 그 말 이후 김주애의 모든 공식 기록은 삭제되었고 김여정은 그 빈자리를 지도 핵심 실무 책임자라는
명분으로 채워갔습니다. 실질적인 수령대행,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역할이었죠. 이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는 더는 기록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나는 중국을 경유해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루트를 마련했고 한 동료의 희생으로 간신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의 어두운 산길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빛도 그림자도 없이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2024년 겨울 나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긴 조사와 보호시설 생활을 마친 뒤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진실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역인지조차 모르게 짜인 설계도 속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주인이 되었는지를 추적한 기록이었습니다. 김여정. 그녀는 단순한 후계자의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후계자를 만들어낸 연출자였고 자신조차 그 무대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애. 그 이름은 기억되겠지만 그 얼굴은 체제의 필요에 따라 사라진 상징에 불과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